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웹소설 리뷰 가지고 온 골방 선생입니다. 요즘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리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우수상 작가님의 미국 시골에서 올드카 복원으로 대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수상 작가님의 미국 시골에서 올드카 복원으로 대박. 우수상 작가님. 필명을 왜 이렇게 기왕이면 최우수상으로 하시지 왜 우수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우수상 작가님의 미국 시골에서 올드카 복원으로 대박. 줄거리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자고 하면은 말 그대로 미국 시골 애리조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골을 배경으로 해서 올드카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제 권재선, 이제 권재선은 네이비실 요원인데 굉장히 가정 환경이 불우했어요. 어머니도 도망가고 아버지도 뭐 장기 출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인이 되고 바로 네이비실에 입대를 합니다. 주인공이 회상하기로는 그 복무한 5년이 내 인생의 가장 알찬 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비실 복무 중에 작전을 하다가 전우를 이제 잃습니다. 전우를 잃고 나서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게끔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작전이 불가능하다 하는 작전 불가 판정을 받고 정신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강제 전역이 되게 됩니다. 강제 전역 당하고 나서는 그냥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요.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0년 만에 그 고향인 애리조나로 돌아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남긴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게 별로 없고 그냥 키 하나 달랑 남겼는데 그 저기 자동차 키랑 두 개군요. 자동차 키랑 임대창고 키 이렇게 임대창고 키 이렇게 두 개를 남겼는데 이게 뭔가 이러면서 찾아가 보니까 임대창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67년식 머스탱이 한 대 서 있는 거죠. 머스탱이 한 대 서 있는데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어, 막 그 거의 새 차처럼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팔면 진짜 얼마냐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후드를 열어보니까 엔진이 없어. 후드를 열어보니까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 양반이 나한테 뭐 똑바로 된 걸 물려줬을 리가 있나 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엔진만 없을 뿐이지 차의 외관이나 내장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팔아도 한 2만 달러는 받을 것 같지만 이거 엔진만 어떻게 얹어가지고 팔면 6만 달러라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엔진을 얹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복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전직 군인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없고 엔진을 어디 가서 구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웹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신비로운 능력 스탯창이 따랑 뜹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 67년식 머스탱에 대한 어떠한 그 지식들이 확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돼서 이거는 어떤 볼트를 써야 되고 어떤 엔진을 써야 되고 이거를 아주 설계도면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정독한 것처럼 그렇게 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차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탯 창이 뜨면은 또 얘도 복원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또 코인 창고가 있어요. 코인 상점이 있어가지고 그 코인을 이제 복원을 할 때마다 이제 그 경험치 얻는 것처럼 코인을 얻게끔 되거든요. 그 코인을 얻고 나면은 그 코인을 써가지고 이 지금은 구하기 힘든 올드 카드의 부품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코인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팍팍 쓰지 못하고 이제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부품을 구하기 힘들 때 그때는 이제 코인 상점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 복원을 통해서 쌓은 경험치를 지불을 하고 코인을 지불을 하고 그 저기 부품을 그 자리에서 이제 딱 소환이 되죠. 부품이 눈앞에 소환이 되면은 그 신품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얼떨결에 진짜로 올드카 복원 전문가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와닿는 부분이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키 두 개를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쪽지를 하나 줘요. 쪽지도 하나 남겼어요.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그 쪽지에 써 있던 말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요게 한마디 써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생각해도 약간 찡하네요. 근데 아마 자식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하는 그 아버지의 염원이 이 자동차에 얽힌 추억과 결합해서 올드카 복원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주인공에게 선물해 준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럼 작품은 왜 이렇게 재밌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낯선 장소의 낯선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어떠한 그 미국 배경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도시를 배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예, 뭐 LA 나 뭐 뉴욕 이렇게 돼서 뉴욕에서 깽단이 있고 LA에도 뭐 대부분은 뭐 이제 깽단 얘기도 있고 연애 얘기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애리조나라고 하면 이제 사막이 대부분이야. 죠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애리조나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진다. 근데 그 애리조나의 어떤 그 광활한 대지의 그 황량한 풍경을 되게 실감나게 묘사를 해줘요. 실감나게 묘사를 해주다 보니까는 그 눈을 감고 이렇게 그 듣고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진짜로 눈앞에 이렇게 미국의 어떤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목가적이면서 한가로운 그러니까 뭔가 치열한 경쟁과 쟤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긴장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가적인 풍경에서 펼쳐지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새로웠어요. 예. 그래서 또 재미가 오히려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 복원하는 것보다 미국 그 애리조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미가 있었고 두 번째 굉장히 낯선 주제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복원, 올드카 자동차 복원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한국에는 굉장히 낯선 주제죠. 이게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요 카마스터 라고 하는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차가 들어오면 얼마나 멋지게 복원을 해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실제 나오는 이제 그 엔진 전문가인 콘스탄스 누네스라고 하는 분의 이미지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실제로 엔진 전문가이시라고 해요.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또, 남미계열 미인이시고, 걷다가 실력도 출중하신데, 또 외모도 뛰어나서 모델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쪽에 뭔가 이 작품을 읽고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요 넷플릭스의 카 마스터, 예, 요것도 한번 보시면 더욱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낯선 주제를 낯선 장소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이 작품의 굉장히 새로운 재미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거든요. 저는 이제 잘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낯선 세계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독자에게 전해서 독자가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이 바로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자동차 막 빠밤 막 다 쓸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동차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 작품의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주인공이 제일 처음 복원하게 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67년식 머스탱이죠. 이거는 좀 TMI이긴 한데 저는 이 작품을 읽기 전까지는 저 67년식 머스탱이 그 머슬카의 상징인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가장 강력한 자동차의 상징, 막 존윅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엄청난 파워가 있는 자동차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머슬카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그 머스탱, 67년식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머슬카처럼 생긴 거래요, 그냥. 근데 차를 워낙에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리고 준수한 출력과, 예, 뛰어난 외관을 가지고 그때 이제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차에 그 67년식 머스탱이라고 하는 차에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랍니다. 예. 실제로 이게 뭐 엄청 뭐 지구 최강의 출력을 자랑하는 차다. 이건 아니라고 해요. 예. 또 이런 깨알 상식이 이 작품을 읽다 보니까 생겼네요. 뭐 아무튼 간에 주인공이 제일 처음에 이제 복원하게 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67년식 머스탱. 그런데 이 머스탱에는 사실 얽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추억이 주인공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은데
이 머스탱을 갖다 놓고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고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연장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주면서 뭔가 아버지가 하고 있는 대단한 일에 나도 일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아버지와 공감을 나누었던 또 주인공의 모습과, 그리고 아버지가 언젠가는 이 차를 네가 물려받게 될 거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에서 이제 그려보는 아버지의 마지막 이제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인공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 사실은 이 작품은, 이 차는 그렇게 그 복원을 끝내고 나서 예, 매매를 합니다. 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매를 해요. 왜냐면 생각한 것보다 돈을 많이 주니까, 오, 그럼 뭐, 뭐 아버지가 뭐 추억이고 어쩌건 간에 이거 당장 먹고 살아야지,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냥 매매를 해버리게 되는 데서 뭔가 주인공이, 의외로 좀 냉철한 성격이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이 아버지와의 추억이 쌓이는 머스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또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예,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 모델을, 그러니까 미국 경찰차, 예, 그 포드 빅토리아의 미국 경찰차 버전을 인터셉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에 이렇게 그 강철 범퍼가 달려있는 요런 이제 사양이 있는데, 어, 91년식 이제 미국 경찰차를 이제 공매를 받은 거죠, 공매를. 공매를 받아가지고, 야, 이거나 복원해 봐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 이 은퇴한, 은퇴한 경찰관 아버지를 둔, 그 미모의 수의사가 이 차를 사가게끔 됩니다. 그랬는데, 그 은퇴를 하고 나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이 차 하나로 마치 현역에 들어간 것처럼, 또 현역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의 그 미모의 수의사와 예, 썸도 트게 되는 그런 깨알 같은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에피소드가 또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사실 가장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을 리뷰를 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해준 에피소드였는데,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차는, 스튜 베이커의 GT 호크라고 합니다. 스튜 베이커의 GT 호크라는 차래요. 저도 이제 올드카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차가 아름답죠. 끝내는데, 그 이제 염소 우리에 처박혀 있던, 진짜 이게 차라고 할 수나 있나 하는 정도의 상태로 발견된 차를 이제 복원을 맡긴 고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살릴 수는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의뢰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주인공이 신비로운 능력과, 그리고 또 이제 뛰어난 내장 복원 업체를 찾아서 그 차를 완벽하게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고객이 굉장히 감동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차를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라도 복원을 하려고 했나 하면은, 이 차의 복원을 맡긴 이제 고객은 원래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왜 파일럿이 되고 싶었냐 하면은, 이 차가 이제 스튜베이커사의 GT 호크의 계기판이 꼭 비행기처럼 생겼답니다.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처럼 생겼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차를 태워주면은 마치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크면은 저렇게 비행기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할 수 있는 파일럿이 돼야지, 이런 이제 꿈을 키우게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꿈은 이루지 못했고,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사무직 근로자 치고, 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어른이 되면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문서 작업하느라 10시간씩 뺑이 쳐야지? 이런 꿈을 키우는 이상한 정신병자들은 없겠죠. 대부분은 뭔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파일럿이 되고 싶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든지, 뭐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고 싶든지, 유튜버가 되고 싶든지, 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적어도 어쨌든 간에, 그냥 하루 종일 요 책상 한 평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서류 작업하느라 음, 인생을 낭비해야 되는 그런 사무직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원을 맡긴 고객도, 이 복원을 맡긴 고객도 이 차를 다시 받아보고 나서 잃어버렸던 꿈, 어렸을 적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지금 이룬 것 같은 감동을 느껴요. 그 감정선을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 울었어요. 이거 저기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리뷰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한동안 리뷰를 못 올리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저도. 그래서 이 작품에 참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차마다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그냥 차, 추억, 복원, 감동, 차, 추억, 복원, 감동 이러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에피소드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또 제가 아주 그 인상 깊게 읽었던 에피소드인데 드래그 레이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드래그 레이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제 친구를, 주인공의 친구를 굉장히 무시하고 막 이렇게 놀리고 하는 다치 차저요. 그러니까 다치 차저 이렇게 뭐 저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높은 출력 막 640마력 이렇게 나오는 머슬카죠. 다치 차저로 몰고 다니면서 제 친구를 굉장히 무시하는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을 굉장히 오래된 경차 올드카를 개조를 해가지고 드래그 레이싱을 이겨버린다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게끔 되는데 저는 또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저 자식을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으니까는 밤새도록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러고서는 마침내 이기고 그 다음에 환희를 하는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날려버린 제 청춘이 떠오르면서 젊은 날에 이렇게 좀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몰입을 했던 에피소드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그 레이싱을 하기도 하고 경찰차를 복원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 차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가 물려줬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차 이런 식으로 차마다 각각의 자동차라고 하는 소재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 관점들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루하지 않다. 매 에피소드가 새롭고 재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초반 등장인물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권재선이죠. 이제 권재선. 한국 이름은 권재선인데 거기 나오지 않고 이제 미국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끔 되는데 제이슨 권이 이제 미국 이름이 되겠습니다. 제이슨 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도망갔고 아버지도 장기 출장이 너무 잦은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냥 성인이 되자마자 입대를 했고 입대를 하면서도 입대를 하고 나서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강제 전역을 당하는 굉장히 불우한 어떠한 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서 그 자동차 복원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개화하면서 다른 이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제이슨 권일끔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요 인물이 이제 이 라파엘 씨가 되겠습니다. 라파엘 씨는 이제 엘파소에서 카르테나스 클래식 모터스라고 하는 이제 올드카 매장을 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이분이 제이슨 권이 그 복원한 67년식 머스탱을 굉장히 후한 값을 주고 이제 매입을 해줘요. 굉장히 후한 값을 쳐서 매입을 해주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초반에 이제 그 복원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닦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도 계속 이제 거래 관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 인물이 되겠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친구 스티브입니다. 스티브는 이제 제이슨 건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동창입니다. 처음에 제이슨 거는 이 자식들이 나를 이제 괴롭혔다, 놀린다, 귀찮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얘들은 우리는 제이슨 권이랑 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친하니까 자꾸 와서 말 걸고 막 야 얘 미안하면 뭐하냐 다투나자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자꾸 이게 귀찮게 구는 건데 제이슨 권은 이 새끼들 고등학교 때도 나 괴롭히더니만 지금도 이 사람 귀찮게 구네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다가 풀리면서 좋은 친구가 다시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브는 이제 포드 자동차 전문 이제 부품샵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그 부품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포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부품이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조달을 해주게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금되고 이제 그 주인공이 고향에 내려갔을 때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또 이제 뭔가 책임감을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기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레이첼은 이제 그 주인공이 네이비실 복무 당시에 작전 중 잃은 전우의 아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은 전우의 아내인데 주인공은 이 가족에게 아주 강한 어떠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보태스라고 계속 이렇게 없는 살림이지만 돈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라고 봐야겠죠. 예, 또 다른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 이제 죽은 전우의 아내인 레이첼과 그 아들 16살의 노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카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동생 같기도 한 이 아들과 또 그 죽은 전우의 아내가 또 다른 한 형태의 가족처럼 이제 주인공의 정서적 어떠한 그 공허함을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 초반에 이제 뒤에 더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모의 수의사도 있고 많은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극 초반에는 이렇게 5명 정도를 이제 외우고 가시면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권재선, 제이슨 권, 그리고 라파엘, 스티븐, 레이첼, 노아 뭐 요 정도를 일단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저기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고 지금 이제 다 읽어버려 가지고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참 뭐랄까 웹소설이 이제 리뷰할 만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리뷰를 안 했었는데 리뷰를 쉬고 있는 그 사이에 읽을 만한 작품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웹소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독자의 수준도 덩달아서 같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작품 말고도 지금 리뷰하고 싶은 작품이 많아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히 리뷰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 그 첫 작품이 된 이제 우수상 작가님의 미국 시골에서 올드카 복원으로 대박. 예, 느낀 점이 참 많은 작품이고요.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더 좋겠네요.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읽을 만한 웹소설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우수상 작가님의 요 미국 시골에서 올드카 복원으로 대박이라고 하는 작품은 꼭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이었습니다.